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도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됩니다. 헐?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ISA 만기됐어요 어떻게 하죠입니다. ISA가 만기가 되면 은근슬쩍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ISA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대략? 저는 24년도에 만들었어요. 작년이네요. 네, 이제 2년 차. 의무 만기는 이 정도 될 거고요. 몇 월인지 기억나요, 대략? 1월 달이요. 아, 이러면 깔끔하네요. 자, ISA 만기 됐어요. 아직 조금 남았겠지만 이때 은근히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것보다 만기 때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졌어요.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왜냐면 ISA가 지금이 엄밀히 말하면 한 3세대 되는 거거든요. 1세대가 제 기억으로 16년인가? 저 현업에서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1세대였고 이때는요, 만기 무조건 5년에 중도 출금 안 되고 주식 안 되고 그런 거였습니다. 주식이 안 되면 뭐 사요? 펀드만 됐어요. 펀드만. 네, 심지어 ETF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주식이 안 됐으니까 ETF도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인기가 되게 시들했었어요. 2세대는 그냥 건너뛰고 어쨌든 3세대가요. 2023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중개형이 나와요. 계정이 크게 되면서 중도출금도 되고 주식도 되고 심지어 조금 지나서는 이제 연금 전환되는 식으로 그냥 완전 업그레이드, 그 초사이언 3단계까지 와서 이때 완전 완성형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1세대 때는요, 그 쏘쏘했어요. 근데 이제 3세대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야, 이거 ISA 꼭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로 됐죠. 지금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거는 이제 알 필요는 없죠. 옛날에 정말 구렸어요. 그때는 위탁계좌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위탁계좌는요, 우리가 딱 열어보면 그냥 이것저것 다 된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제한이 따로 없죠. 1세대 때는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살려고 해도 얘는 안 돼. 뭐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되는 게 뭐야? 이게 되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했었어야 될 정도였죠. 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세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가 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만기와 의무 보유기간에 대한 개념을 살짝 정리한 후에 우리가 이 계좌를 활용하면서 만기에 알아야 될 유의사항과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SA는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입니다. 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되는 계좌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계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영국이랑 일본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메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1인 1계좌 1인 1계좌 컨셉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대신 거기 안에서 하는 거는 뭘 하든지 혜택을 계속 줘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이거는 만들고 여기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 개인의 자산 관리에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왔는데 최초에 가지고 올 때 안보다 최종으로 런칭될 때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축소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1세대 때 완전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듭 3세대까지 오면서 많은 게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제가 볼 때 거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름은요, 인디비주얼 세빙스 어카운트의 약자, 요렇게 ISA가 된 거고요. 제 본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닉네임을 씁니다. ISA, 축약어를 쓰고요. 자, 이 ISA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채권을 사도 되고, 국내 상장 주식을 사도 되고, 펀드를 사도 되고, 리츠를 사도 되고, ELS를 사도 되고, RP를 사도 되고, 그리고 펀드에는 또 다른 펀드 이름인 ETF까지 있죠.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맞는 계좌라고 볼 수 있고, 각자 뭘 하든 간에 그걸 해서 돈을 벌면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만능 통합 계좌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빼고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해외 주식 직구 빼고는 진짜 다 되죠. 자, 그 ISA는요, 여기 보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저축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자, 만기는 3년에서 9,999년입니다. 그 다음 의무보유는 3년입니다. 헷갈리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돈을 모으려고 해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자, 일단 기간이 3개가 나와요. 자, 이 기간 3종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든 내가 돈을 벌면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그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계좌에서 벌었던 모든 수익과 내가 잃었던 모든 손실을 합쳐가지고 손익 통산을 해준 후에 순수익에다가 200만 원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모두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건 200만 원이지만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는 한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 거예요. 떼돈을 벌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조금 벌어도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좌는 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쉬워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저축기간 3년에서 5년, 만기는 3년에서 9,999, 의무보유는 3년입니다. 감자님은 이제 아니까 보이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저 몇 년 해라고요? 종이를 쓸 때 만기 이렇게 기입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의무보유기간 이런 거는 내가 적지는 않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때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네, 고객님 원하시는 만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적나요? 옛날에는 보통 5년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 같으면 9,999년 적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문이 오게 돼요. 그렇게 길게 만기를 정하면 만기가 왜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의무 보유라는 것은요 이 계좌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3년이 안 되면 밑에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의무 보유는 말 그대로 의무니까 이것만 지나면 혜택은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혜택은 다 있는 건데 요거는 세제 혜택에 한도가 없습니다. 이 계좌를 얼만큼 쓸지는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당연히 3년 지나고 바로 깨라고 그러면 당연히 3년쯤에 물려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만기를 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것은 저축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들은요 모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요. 연금저축 1,800이잖아요. 이 이유는 부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모든 세제 혜택 계좌들은 서민이 메인입니다. 그래도 1년에 2천만 원 정도까지 넣는 정도라면 이게 서민에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좌는 만기를 내가 정해요. 1년에 2천씩 무한히 넣을 수 있다면 또 이거 부자들을 위한 계좌가 된다고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5년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건 최대 5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총 1억까지만 그렇죠. 인풋은 1억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축 만기라는 5년이라는 개념과 9999라는 내가 정한 자유 만기의 개념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 보유 3년이 모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딱 보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삼아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개설할 때 만기는 9999. 그 다음에 일단 3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 목표로 월에 167만 원 딱 1년 넣으면 이게 거의 2천 가까이 돼요. 167만 원이라는 돈은 저는 냉정하게 진짜 허리 졸라매면 초년생도 가능하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목표 삼고 열심히 2천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많이 안 해보셨으면 그냥 채권 사거나 RP 사거나 배당주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3년을 목표로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년. 왜냐면 봐봐요. 5년은 미리 안정이 돼요. 3년 지났어요. 괜찮네. 근데 3년 즈음에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 2년 더 보면 되거든요. 약간 본인의 마음가짐이네요. 일단 3년까지 하겠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2년 정도는 좀 더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는 채워야 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2년의 버프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쓸 수 있는 선택지라면 그렇게 쓰는 게 유리하다. 애초에 5년 잡는 것보다 3년 잡아놓고 6천 부으면서 투자를 해요. 3년째 상황이 좀 좋다. 그러면 그대로 싹 팔고 해지하고 새로 만들고 그대로 이어가면 될 거고 아니다. 목돈 이미 모였으니까 그리고 장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더 부으면서 쭉 가자. 그냥 이번에 인풋 1억 가면서 쭉 가자 라고 하면 그 시점에 그냥 자연스럽게 5년 부으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거는 3년 기본으로 세팅으로 가되 2년의 버프를 두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년에서 끊든지 2년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쓰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적립식으로 딱 세팅 안 하고 그냥 보통은 자유적립하잖아요. 자유적립하면 이런 게 좀 무색해지죠. 감자님 2024년에 열었잖아요. 얼마나 채웠어요? 저 한 3,200 넣었더라고요. 3,200? 오, 그러면 24년에는 2,000 거의 채웠네요? 네, 24년도에는 다 채웠어요. 2,000 다 채우고 2025년도에는 이제 플러스 한 1,200 더 넣어가지고 잘했네요. 어차피 주식 사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만 사도 괜찮은 계좌죠. 저율과세 있으니까요. 아니요. 사실 이 계좌가 보통 주식만 할 경우에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작더라도 혜택은 있기 때문에 주식만 생으로 하더라도 이 2,000이라는 한도가 터무니없이 작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자님도 메인 주식 투자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는 1,200 채웠으면 아직 한도도 넉넉하네요. 이 계좌는 정말 버릴 거 없이 어떤 걸 담아도 좋은 계좌입니다. 아직 혜택이 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사용성에 있어서는 똑같죠. 네. 그냥 주식창에서 위탁 계좌가 선택되어 있느냐 ISA 계좌 선택되어 있느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배당 받을 때 12,000원에 12,000원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세금 안 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하기야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배당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과세 이연해준 게 1차적으로 느껴졌겠군요. 자, 이 ISA 계좌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뉩니다.
이 보통 농어민과 서민형은 약간 묶어서 얘기하는 편이기는 해요. 비과세 한도가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농어민도 400만원입니다. 자, 서민형은 대략적으로 연봉 5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고요. 종합소득은 3,800입니다. 그리고 농어민도 농어민 거주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종합소득이 3,800 이하이면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는 서민형을 개설하실 수 있고 농어민을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통 개설을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일단 일반형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바뀌면 국세청에서 정보들을 금융사에다가 줘요. 모든 그 계좌주들의 소득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는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금융사, 증권사에서 이 사람은 서민형이네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아니 제가 최근에 지인을 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애초에 서민형을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증빙 서류를 바로 보내야 되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시차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는 이 서류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 큰일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거의 다 그냥 기다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차는 있지만 일반형과 서민형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설하실 수 있고요. 특이사항은 직전 3개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종세자인 사람은 개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종세자는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아간 사람들에게 붙는 딱지 같은 거죠. 이자와 배당만으로요? 네, 이자 배당.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자산가들 중에서 은행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개설이 아예 안 돼요. 은행 이자가 엄청 나와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요. 배당 나오는 게 금액이 좀 워낙 커가지고 은행에도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합치다 보면 2천이 또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PB들이 계산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막 2천만 원 안 넘게 주식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맞춰가지고 막 해요. 하다가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이 하나 더 있었어 하면서 이거 살짝 넘어가지고 금종세자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신경 써서 좀 맞추는데 애초에 아예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용은 이거죠. 어떤 걸 선택했던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만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 만기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가만히 두면 혜택 못 받는다. 대부분의 세제 혜택 있는 계좌들이 가만히 있어도 혜택을 줘요. 연금저축 봐봐요. 내가 딱히 해줘야 될 게 딱히 없죠. 그냥 때 맞춰서 그냥 돈 넣고 세액공제 자동으로 해줘요. 나중에 세액공제 안 받는 원금이 있지 않는 이상 만기 때 그냥 수령 신청하면 그냥 좀 받으면서 혜택을 놓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ISN은요. 가만히 두면 신경 안 쓰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거 정말 크리티컬하죠. 만기 시점에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좌 개설일은 2024년 1월 5일입니다. 이 감자님 거네요? 네, 제 거 갖고 왔어요. 좋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정보. 의무가입 일자 2027년 1월 5일만 지나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쉽습니다. 3년입니다. 근데 여기 만기 일자 2029년 1월 5일. 자, 5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실 만기 세팅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5년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냐? 5년까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축 만기잖아요. 여기에 맞게 그냥 해놓은 거고 감자님 서민형을 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났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자님에게 중요한 건 5년째는 뭐가 오는 거죠? 만기죠. 2029년 1월 5일이 되었을 때는 만기로 온 거잖아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IS의 계좌가 만기가 연장 없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요. 계약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IS의 계좌 내에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일반 계좌가 됩니다. 헐?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2029년 그냥 2월 5일로 해볼게요. 1월 5일까지 만약에 이때 그냥 가만히 뒀다. 그러면 5년 동안 모아왔던 혜택이 뭐가 된다고요? 증발합니다. 가루가 됩니다. 너무 심한데요? 너무 심해요. 이거 저도 이렇게 독소 조항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비과세 전 서민형이니까 400만 원도 날아가는 거네요? 네,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요, 만기가 도래하고 한 3달 전부터 증권사에서 계속 문자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알죠? 문자 그거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놓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자님은 캘린더에다가 이날 정말 중요하게 적어놓고 ISA 만기라고 적어두고 꼭 해야 되는 거는요, 만기가 되고 나서 한 달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면 세제택을 받으면서 만기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현금만 있으면 계좌가 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요, 봐봐요. 만기가 되면 손익통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상품 계좌인 상태로 있으면 손익통산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전에 다 현금화 시켜놓으면 그때는 과거의 손익통산 계산이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주세요 금융사인 직원들이 전화해서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각자가 다 팔아놔야 현금이 되어 있어야 그 전에 손익통산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기 날이 되면 만기 도래했네? 손익통산 쫙 계산되면서 분리과세, 비과세 탁 적용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죠? 이거 말고는 증권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만기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또 버프를 줬단 말이에요. 버프를 많이 준 이유는 뭐예요? 이래도 안 하면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래서 ISA는요, 만기 날 그냥 한 달 버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기 날 이전에 모두 현금화 해두세요. 그래야 만기 날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과 9.9% 분리과세 혜택이 자동으로 쭉 적용이 되면서 일반 계좌로 변경이 됩니다. 즉 기억합시다. 우리는 만기 연장이라는 걸 딱히 안 할 거면 꼭 다 팔아줘야 한다. 만기 때. 기억해야겠죠? 네. 또 까먹을 리는 없겠죠.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오늘 바로 이제 등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캘린더에다가. 캘린더 노트에다 적어놔요. 꼭 매도하기. 근데 그 시점에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나 있고 팔기 부담이 없다 라면 매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필 또 2029년 1월 5일에 우리 그때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필 이때 시장이 폭락?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이 팔기에는 너무 손실 확정하는 게 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만기를 연장하면 됩니다. 자, 아까 보면 만기는 9999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감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설정해놨어요. 이게 옛날에는 ISA를 모두 5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이런 거죠. 만기 즈음 돼서 어차피 늘려도 되니까 일단 저축 만기는 5년으로 해두자. 이게 아마 대부분의 표준일 거예요. 실제로 개설할 때도 거의 그렇게 개설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 즈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좌 개설하다 보니까 9999라는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죠, 머릿속에.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9999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5년 해놓고 9999니까 이 사이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기 연장이 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기 연장은요, 만기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2029년 1월 5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즈음에 이미 시장이 좀 빠졌다, 가지고 있는 게 평가 손실이 좀 났다, 그러면 바로 그때 뭐 해야 돼요? 바로 연장해야 돼요. 어차피 팔 거 아니잖아요. 팔 거면 1월 5일 한 달 정도까지 팔아야 될 거고, 그리고 가지고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그냥 9999로 늘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언제든지 제가 만기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서 보면 그냥 9999가 맞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게 개정이 많이 되면서 이런 좀 일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어떨 때는 5년이 좋았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9999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해지하면서 혜택 받고 또 열면 그게 감자님한테는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2029년 1월 5일 즈음에 장이 빠져 있다면 꼭 3달 전부터 만기 연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요. 감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 가입자입니다. 근데 이 서민형인데 만기 연장할 때 2029년입니다. 지금보다 한참 더 있어야 되죠. 한참 지난 이 시점에 감자님의 급여가 5천을 넘어서 서민형이 아닐 경우에 만기 연장을 할 때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다 가지고 만기 연장할 때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그럼 전 바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해지를 하면 서민형인 상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2029년 1월 5일에 연장을 하면 일반형으로 바뀔 것 같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지하면 어차피 새로 만들면 그냥 일반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지를 할 때는 혜택을 받는 거는 서민형으로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서민형이나 일반형이라 해봤자 비과세 혜택만 크게 차이가 있고 뒤에 분리과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해지하고 일반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더 오래오래 해도 되죠. 수익을 훨씬 커져도 되죠. 왜냐면 그 나머지는 분리과세 혜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서민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지를 할 때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연장할 때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는데 2029년이면 이거 안 돼요. 서민형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저 때 저 급여를 받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지금 연봉협상을 미리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초반에는 작게 드려도 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날아가는 새로도 탁탁탁
떨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때는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 급여를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감자님은 어떻게 기억해두면 된다고요? 이때? 해지 이렇게 기입해두세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 바꾸면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 만기 연장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대로 서민형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기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만기 연장은 3개월 전에 미리미리 연장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연장할 거면 3개월 전에 꼭 해주자. 안 할 거면 다 팔고 할 거면 3개월 전. 쉽죠? 3개월 전부터 연장 고민하면 되는 거죠. 네. 고민할 시간 3달 주는 거죠. 근데 저 3달 동안 뭐 시장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얼추 각은 바로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유의사항은요. 금융상품 만기가 안 맞으면 혜택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ISA는요. 채권, 펀드, ELS, ETF, RP, 그리고 주식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주식 만기 있나요? 없어요. 없죠. ETF 만기 있나요? 있는 것도 애매한 게 하나 있죠. 만매 ETF가 있죠. 만기 매칭형 채권이라는 ETF가 있는데 걔만 ETF 중에 유일하게 만기가 있어요. 자, RP 만기 있나요? 있죠. RP는 만기 없는 수시형이 있고 만기를 정하는 기간형이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RP를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죠. 금리가 높으니까. ELS 만기 있나요? 네. 있죠. 펀드 만기 있나요? 펀드 자체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은 만기가 있죠. 이렇게 보면 뭐지? 만기가 생각보다 많죠? 맞네요. 네, 요거는 세모. 자, 만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헷갈릴 겁니다. 자, 지금 감자님의 ISA는요 2029년 1월이 만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ELS 괜찮은 거 이거 해볼까? 매수를 했어요. 막 3년짜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이 지난 후에 ELS 만기가 2030년 5월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좌의 만기를 넘어서는 금융상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해야만 해요. 그걸 넘도록. 언제? 2029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만기 연장을 제때제때 해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놓쳐요.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29년 1월이 만기가 됐잖아요. 일반 계좌로 그냥 풀리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안에 있는 거를 매도 다 하지 않으면 계좌 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품 만기가 계좌 만기보다 짧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계좌 만기는 짧은데 상품 만기는 아주 긴 채권을 만약에 담았다. 그걸 기억해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채권 만기보다 더 길게 만기 연장 기간이 되면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안 하고 있다가 까딱하면 일반 계좌로 되니까. 그쵸. 계좌 안에 현금만 들어있는 상태가 아닌 채로 만기를 받게 되니까 요거는 혜택 다 날아갑니다. 아니 이거는 좀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다 날아가요. 이제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넣고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해줘야 되니까. 그쵸. 상품 만기 많으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일 심플한 솔루션은 9999.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자잘한 유의사항들 한번 살펴보면요. 대주주는 ISA에서 해도 세금을 냅니다. 대주주는요. 특정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코스피는 1%에 50억.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데 보통 코스피는 수천억 하잖아요. 1% 달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여기서 걸린다. 코스닥은 어때요? 2%에 50억. 2%에 50억이거든요. 코스닥은 여기서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그럼 2%면 얼마예요? 10억이죠. 작은 회사에 10억 투자했다 이런 사람들 그냥 다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 주식으로 대주주가 되게 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이 생겨요. 양도세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소액주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소액주주의 반대말은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우리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그런 사람도 생각이 쉽죠. 저기 뭐 이주영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이런 사람들 대주주지 내가 무슨 대주주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그 주식을 많이 사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대주주들은 자 ISA에서 사가지고 해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탁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ISA를 새로 열었어. 그 주식을 또 사요. 여기서 팔아요. 비과세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ISA 계좌로요. 주식 이체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메인 계좌를 위탁 계좌를 써요. 그래 왔고 이게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랬어요? 지금은 ISA가 좋아요. 왜냐?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식만 담더라도 ISA 계좌는 주식만 하는 경우에는 매력이 떨어지지만 플러스는 확실히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주식도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배당금 받을 때 15.4 안 떼는 거. 그거 첫 번째 혜택이 되고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펀드, ETF 이런 거 막 섞어서 해요. 주식에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손익 통산할 때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수익이 났다.
세금은 안 냅니다. 완전 사기캐 아니에요, 사기캐?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요, 수익은 나면 비과세고 손실 나면 손익통산해 줍니다. 오. 그러니까 ISA 계좌 내에서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천만 원의 한도가 터무니없이 작다라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ISA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탁 계좌 이미 주식 엄청 모아온 게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막 10년 전부터 모아온 3전부터 해서 여기에 담아놓은 뭐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직구한 주식 여기 많이 있어요. 자, 근데 ISA가 좋다 그러네. 이게 이동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팔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팔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팔기 쉽지가 않아요. 팔면 어쨌든 내가 오래오래 모아온 평가 수익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거 보는 맛이 있는데. 그쵸. 그게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냥 순수한 진짜 실리를 위해서는 가는 게 맞죠. 네, 넘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처럼 수익률 이런 거 안 따지고 수익금만 따지는 사람은 넘겨도 되고, 아니다 그래도 계좌상에서 이 평가 수익 기준은 안정감이 필요하다. 왜냐면 미국 주식 누적 수익이 막 100씩 나 있으면 주식이 폭락해도 그게 80되거든요.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남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먼 훗날 언젠가 IS에 터가지고 넘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ISA는 주식만 하기에도 너무 좋다. 그래서 주식으로 계좌 이체하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애석하기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자, 만기가 되면 연금 전환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연금 전환은요, 연금 이전과 약간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연금 이전은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증권사, 은행, 보험, 금융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금 가입 연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 전환이라는 거는요, ISA가 만기되었을 때 그 만기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이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했다고 표현하고 그 전환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해주는 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이해 안 가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이체된다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네. 전환 한도 3천만 원 이러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제택을 10% 혜택의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걸 3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건 어떤 내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수 있어요? 전환은 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봐야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전환은 1억 원도 된다는 거예요. 혜택은 3천까지만.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 엄청 빵빵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제가 최근에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제가 연금책을 썼거든요. 원래 연금책 쓸 때는 제가 연금저축이 600, 900 그리고 1800 꽉꽉 채워서 하는 거를 강조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책은 놀랍게도 ISA가 엄청 메인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한도를 굳이 채워야 할 필요 없겠네요. 본인의 세액공제가 받을 정도까지만 넣어도. 근데 그러기에는요, 일단 세액공제를 보통은 대부분 받아야 돼요. 매년. 근데 이 연금 전환은 3년에 한 번이잖아요. 또는 5년에 한 번이잖아요. 또는 더 길다면 10년에 한 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그때 300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건 지금 600 또는 900이잖아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로 저걸 얻는 거죠, 300을.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감자님은 지금 이제 IRP 안 하고 있으니까 600 받을 거잖아요. 네. 600, 600, 900, 600, 600, 900 이런 식으로 받고 나중에 급여가 더 올라가서 세제택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900, 900, 1200, 900, 900, 1200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걸 세팅하는 게 낫다는 거죠. 3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 기본을 깔고 가는 거는 버리기 힘들어요. 이게 훨씬 큽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쓰면 좋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는 게 연금저축에다가 목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지금보다 이 전체적인 잔고를 레벨업을 빡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연금저축은 연 1800까지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IS를 쓰려고요. 그러면은 꽉 채운 6천씩 3년마다. 네. 그러면 자, 연금저축에 1800 들어가다가 1800 들어가다 1800 들어가다가 1800 들어간 해에 6000 또는 더 이상 쑥쑥 들어와지면 연금저축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니까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연금저축 극대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이전을 신청하게 되면 저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옮길게요 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그냥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내 계좌를 보면 현금이 들어와 있어요. 증권사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거든요. 그냥 쓰면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IS에는 계좌가 없어지잖아요. 계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계좌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그 계좌가 된 상태에서 연금 전환을 신청을 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기 전에 이것도 약간 이제 버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금액 중에 이렇게 이체를 하면 돼요. 신청한 금액만큼. 그러면 신청한 금액만큼 들어왔네 인식되면서 짱 이렇게 해결이 되고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헷갈리진 않죠? 네. 근데 이제 모르면 만기 자금이라고 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체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만기 자금이 확정이 돼야지 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기가 되고 나면 이게 일반 계좌가 되는데 일반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넣는 게 연금 전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ISA 만기 자금인지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나서도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연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기는 9999니까 이게 뭔가 또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지를 바로 하면 그때가 만기로 확정이 되겠죠. 해지를 바로 하고 혜택 받고 그로부터 나에게는 2달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3년이 지났을 때 계좌를 해지하겠다. 그럼 다 매도하고 그 뒤로 2달 안에 전환을 해야 넘어가는 거죠. 네. 어쨌든 내가 만기 자금을 얼마 이체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금액에 맞게 연금저축에 이 계좌에서 이체만 되면 자동으로 전산이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감독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2029년 1월에 장이 좋으면 싹 팔아요. 해지해요. 새로 열어요. 일반형을 새로 열어요. 그리고 만기 자금 생겼어요. 이게 돈이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큰 돈을 목돈 필요한데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쓰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연금저축에 넘겨도 된다. 왜냐? 그 해에 세액공제 더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은 되게 든든함을 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목돈이 모여 있다면 예를 들어 한 1억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1,000, 2,000 떼는 거는 또 부담 없잖아요. 네. 어차피 목돈 모았으면 이들 다 쓸 거 아니면 1,000, 2,000 떼가지고 연금저축으로 보내요.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받고. 자, ISA가 만기하는 해에 우리가 그 해에도 2천만 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저축 한도를 소진한 거예요. 이미 소진했어요. 근데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열었어요. 새로 열고 2,000이 들어가지느냐? 일단 안 들어가줘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이 해에는 지금 2,000이라는 거 썼잖아요. 근데 돼요. 그럼 총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 해는 사실 4,000을 ISA에 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좌 제도나 이런 거 속에 있는 틈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굳이 우리가 다 챙겨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한도 2천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니 연금전환이라는 팁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나요? 자, 만기가 되어서 목돈이 됐습니다. 목돈 쓸 일 없으면 연금에게 녹대서 보내자. 금액은 자유롭게. 자, 그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 계좌 개설할 때는 만기를 9999로 하자. 그러면 다 해결된다. 두 번째, 만약에 만기 9999로 해놓지 못했다면 만기가 도래할 때 3개월 전에 꼭 만기 연장하자. 세 번째, 만기 연장을 안 할 거라면 꼭 팔아주자. 안 팔면 다 날아가니까. 네 번째, 만기 날만 신경 써주고 중요한 건 뭘 하든 ISA에서 하자. 정리됐나요? 네. 되게 생뚱맞은 결론 나오는 것 같긴 하죠. 이걸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열심히 ISA에서 뭘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만기일을 기준으로요.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만 일단 기억해두고 담아두면 돼요. 그리고 그날 헷갈리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면 되니까. 근데 일단 만기일이 길면은 크게 손해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나요? 5년에 서민형 탈출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야,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있다는 거. 하지만 기억하는 구독자들도 많이 있겠죠? 어제 미션 임파서블 보고 왔는데 재밌던데. 진짜요? 저 그 1편만 봤는데. 1편만? 그 앞에 것만. 이번에 트릴로지인가? 네, 이번에 2개로 나눠져가지고. 제가 앞에 거는 안 본 것 같아요. 그 중간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스토리 좀 끊기고 있던데. 네. 앞에 거 보셔야 돼요. 좀 후회했어요. 분명히 앞에 걸 다 봤다 생각했는데 옛날에 두바이 가고 이런 거 다 옛날 거죠. 네. 뭐지? 다 봤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보시려면 앞에 거 보고 가세요. 앞에 거 보셔야 됩니다. 레코닝 보고 보시면 그거 재밌더라고요. 왜 영화 얘기로 갔죠? 그냥요. 자, 이렇게 만기까지 꼼꼼히 잘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의 성원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